안녕하세요. 꾼꾼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보고 플레이 회생 절차 진행, 판매자들 결제는 안 해주나?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플레이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라이브 쇼핑을 하는 플랫폼인데요. 이 라이브 쇼핑하는 플랫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네이버 쪽에서 쇼핑 라이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쿠팡 라이브도 있고요. 그리고 그립이라는 또 다른 어플이 있죠. 이 카카오 쪽에 인수가 됐는데, 그리고 이 보고라는 이 또 라이브 쇼핑 전문 플랫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거래액이 누적 거래액이 1000억이 넘고 2021년에 이랬었는데, 이 회사가 판매자들한테 결제를 못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작년 말이죠. 2022년 12월 결제가 미뤄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더 이상 결제를 해줄 수가 없다. 우리 회생 절차 돌입할 거다. 그래서 1월 19일 날 목요일 날 그런 우리 판매자들 입점 업체들을 모시고 설명을 하겠다. 회생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라는 대표이사, 이 보고플레이의 대표이사의 메일들이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정말 많이 되고 있죠. 아마 저희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보고플레이 쪽에 지금 어떤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보고플레이는 저희는 묶이진 않았지만 거래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저희 제품 중에 한창 인기를 끌었었던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플랫폼에서 저희 제품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제품을 거기에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판매가 잘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SNS 광고를 되게 활발하게 돌린 거예요. 저희 제품을 가지고. 그런데 로아스가 계속 자기들의 목표치 이상으로 나오니까 계속 돌린 거죠. 그런데 저희가 처음 거래를 하는 업체인데요. 월 매출이 1억이 넘었어요. 그 해당 플랫폼에서만요. 한 상품으로만. 근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좀 줄였습니다. 너무 광고 강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광고를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그쪽에 수수료를 약 20% 정도를 주고 있었는데, 아무리 로아스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쪽 마진이 없거든요.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를 계속적으로 SNS에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 회사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결제는 받을 수 있을까? 왜냐면 처음 거래를 해보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 해줘야 되는 딱 그 시점이 되니까 담당자가 저희한테 찾아옵니다. 그리고 혹시 나눠서 결제를 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그쪽에는 저희한테 줄 돈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닥달을 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저도 처음에 너무 당황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몇 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보고 플레이에 지금 결제를 못 받아서 작년 말부터 12월부터 결제를 받지 못해서 뭐 2억이 묶였다, 몇 천만 원이 묶였다, 이러신 분들이 주변에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보고플레이라는 회사가 사실 쉽게 결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회생 절차 밟는다고 해서 잘 살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작년에 오늘의 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의 회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물류 센터도 막 짓고 물류 거점들도 막 만들고 하면서 엄청 커졌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결제도 못 해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직원들 권고사직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 투자 시장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전에 코로나 시기에 돈이 막 풀렸을 때는 투자금이 넘쳐났는데, 어느 순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투자 업체들도 이 금액들을 줄이죠. 이 유동성이 떨어지고 금리가 막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시장이 위축되니까 그 오늘의 회도 결국은 무너진 거죠. 판매자들한테 결제 제대로 못 해주고요. 투자금을 못 받으니까. 왜냐하면 마이너스였거든요.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쿠팡과 마켓컬리 같이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지만 그 적자가 또 엄청나게 컸던 거죠. 이 보고 플레이도 오늘 회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어요. 성장 속도 아까
지금 제가 이 보여드렸던 거, 이거 그냥 보고플레이 쪽에서 그 이거를 보고플레이 쪽에서 보고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이 보고플레이에서 지금 자기네들 2021년도에 누적 거래액이 1000억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했지만, 이게 지금 2023년 1월이잖아요. 그럼 이 거래액은 더 커졌겠죠. 얘네들은 이 투자금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여기 쏟아 부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 거래액이 커진 만큼 판매자들의 피해는 커지겠죠. 그만큼 판매자들이 많아졌을 거고요. 그만큼 물린 금액이 많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 플레이 사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보고 플레이요. 그러니까 이 보고 플레이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스타트업 쪽에서 이 온라인 유통시장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요. 왜냐하면, 아니, 누가 봐도 마이너스가 나요. 근데 투자금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매출을 계속 띄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는 더 커져요. 영업 적자는요. 그런데 매출을 계속 키워요. 나중에 정말 쿠팡처럼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어떤 순익분기점 BEP를 달성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되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온라인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온라인 유통을 잘 모르면 모르겠는데, 온라인 유통 쪽에서는, 아니, 분명히 순이익을 보면서 갈 수 있는데 그 성장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출 속도를 엄청나게 높이고 그만큼 적자를 많이 보는 이 시스템이 맞는 건가요? 이 보고 플레이 같은 이런 업체들이 생겨날수록 저희 같은 판매자들은 계속 피해를 보는데요. 저는 이 보고 플레이에서 내일 목요일 날 본인들 회사에서 그 판매자들을 모아서 이런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꼭 판매자분들께서 넘어가지 마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우선은 결제를 해주려면 자기네 회사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분간 제품을 계속 공급해줘라. 근데요, 그렇게 제품 공급해주시면 저는 더 크게 물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미 물린 게 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돈이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판매를 그냥 계속 해주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나중에 더 큰 화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고플레이라는 회사, 참 안타까워요. 저는 직접 거래하지 않았었고, 저는 이 보고플레이랑 비슷한 업체인 그립 쪽에서만 라이브 쇼핑을 진행해 봤었습니다. 근데 라이브 쇼핑 그립 쪽에서 해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고도 저는 알고 있었지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더 커지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보고 플레이와 거래하지 않은 게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 보고 플레이 쪽에 제품을 판매하시고 그리고 묶여있는 돈이 많으신 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보고 플레이가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냐면, 우선은 6만원, 그러니까 판매가가요, 뭐 6만원에 팔았어요. 근데 공급해주신 업체한테 6만 6천원을 결제해주고 막 이런 형태. 그러니까 공급가보다 싸게 제품을 구매했어요. 소비자들한테 정말 싼 가격으로 온라인 최저가로 소비자한테 팔았죠. 소비자들은 좋았죠. 판매자들도 좋았죠. 온라인 최저가로 파는데 결제 금액, 공급가는, 결제를 해주는 금액은 적지 않아요. 다른 그냥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결제 시스템이 수기로 이루어졌다는 게 좀 문제였습니다. 이런 큰 회사들이요, 결제가 수기로 이루어진다? 그냥 발주나 이런 것들은 SCM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결제가 수기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부터 조금 불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2022년 12월 달에 우선은 결제를 못 해줄 것 같아, 조금 밀어달라고 막 요청을 했고요, 판매자들한테. 그리고 나중에 현금 부족한 게 또 어디서 나왔었냐면요, 이 보고플레이라는 업체가 포인트 페이백으로 결제 금액을 뻥튀기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뭐 갤럭시 S22를 판매를 하는데요, 이게 100만원짜리예요. 원래 100만원짜리인데 200만원에 올려놓는 겁니다. 2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2년 동안 매달 7만 포인트를 줄게.
그러면 매달 7만 포인트씩 저희가 받으면 1년이면 84만 포인트죠. 그럼 2년이면 168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너는 200만 원 주고 사지만 여기에 168만 포인트는 포인트로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넌 실제 34만 원만 주고 사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건 의미는 뭐냐? 이 보고플레이 입장 쪽에서는 이 포인트로 나중에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미리 현금을 땡기는 거죠. 현금이 부족하니까. 현금이 부족한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 보고플레이 대표님이 이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작은 중소형 온라인 판매업자들은요, 이런데 돈이 묶인 게 생계가 달려 있다니까요. 근데 이 보고플레이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었고 우리는 더 크게 투자를 받아 더 크게 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결국 중소형 업체들한테 실제 돈의 피해를 주셨잖아요. 생계를 위협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보고플레이의 이 대표님은요, 본인은 어쨌든 법인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 회사가 해상 절차가 들어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건 없어요. 물론 정신적으로 힘드시겠죠. 그런데 이 보고플레이에 묶여있는 수많은 중소형 업체들, 온라인 판매자들은요, 그 돈이 생계라니까요. 진짜 많게는 몇 억, 적게는 몇 천만 원이 없으면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소규모 회사들도 많아요. 저는 이런 책임감 없이 정말 이렇게 남의 돈을 가지고 뭔가 운영을 하려는 그런 스타트업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너무 화가 나요. 이런 거 보면. 너무 무책임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참 답답합니다. 아니, 공급가보다 싸게 제품을 판매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 보고플레이라는 지금 여기 홈페이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쇼핑 플랫폼. 아직도 제품 판매하고 있죠. 이 제품을 판매한다고 한들 이 판매한 제품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들한테도 일괄적으로 안내 문자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회생 절차 들어왔기 때문에 쇼핑몰이 지금 이걸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일괄적으로 취소 들어가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배송되는 제품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플레이 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거든요. 판매자분께 우리가 지금 우리 회사가 먼저 살아야 이 지금 묶인 결제금을 결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판매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신 사장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내주고 계시겠죠. 그런데요,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묶여 있다고 해도 더 큰 손해를 보시면 안 돼요. 과감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를 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플레이 19일날 본인들이 어떻게 회생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하는데 들어가셔도 크게 얻으시는 거 없을 겁니다. 그냥 도와달라는 말이 아마 전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가 먼저 살아야 결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보고플레이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들 품절시키지 마시고 안 보내지 마시고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회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과감히 끊으셔야 더 이상의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보고플레이라는 회사 작년에 110억 5월 달에요. 110억 투자를 받았어요. 이 110억을 투자를 받았는데 이 110억 당연히 다 돈 났겠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1000억 정도의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업 가치가 1000억에서 1300억.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기업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 같은 중소형 온라인 판매자들한테는 손해가 더 막심한데요. 큰데요.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보고플레이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 업체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태를 알고 계신데도 보고플레이 쪽에서 얘기한 것 때문에 제품을 계속 공급하고 계시는 업체들이 있다면 저는요, 지금 당장 공급을 중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거는 물린 것들은 물리는 것대로 우선 처리를 해 나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으셔야 더 큰 피해가 없습니다. 오늘 좀 제가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좀 답답한 뉴스로 네, 이렇게 좀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보고플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보고플레이 쪽
아마 회생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 오늘의 회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쪼그라들거나 망하거나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보고 플레이 하셔서 이 보고 플레이 쪽에 물리신 대표님들께 진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물린 건 물린 거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단호하게 끊으셔라. 공급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그게 대표님들이 더 이상 피해를 안 보시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보고 플레이 회생 절차 진행, 판매자들 결제는 안 해줘? 라는 주제로, 무거운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꾼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